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재산 욕심만 부리던 아버지의 형제들을 응징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세 미혼남입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들인 고모와 작은아버지와 1년여간의 재산 분쟁이 시원하게 끝나서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남 1녀 중 장남입니다. 우리네 부모님 세대가 다 그렇듯 저희 부모님도 고생을 많이 하고 사셨어요. 서울 변두리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할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저희 아버지는 농사일을 하시며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농사가 잘 되면 땅 한 자리씩 사는 재미로 사셨다고 해요. 예전에 땅을 사면 금세 오르고 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 시기에 땅을 사고 팔고 해서 재산을 많이 불리셨나 봐요. 할아버지는 그저 농사만 아시고 사셨던 분이라 땅 장사는 잘 모르시는 분이시고 저희 아버지가 땅을 사고 팔고 하셔서 집안 재산을 거의 저희 아버지가 조성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근데 그 재산을 등기를 내면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할아버지 명의로만 하셨대요. 아버지께서는 결혼을 해서 자식도 있긴 했지만 그냥 할아버지 하자시는 대로만 하셨었나 봐요. 그렇게 농사를 지으며 재산을 불리다가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월세를 받는 주택과 상가 건물 등을 지어서 월세를 받아 풍족하게 되었는데요. 그랬더니 집안에 농사일도 안 하고 우리 엄마 시집살이나 시키다가 일찍 시집간 고모가 할아버지와 저희 아버지를 이간질을 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관계가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 아버지가 거의 무일푼으로 할아버지와 분가를 하게 되었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분가한 후에도 땅 장사로 계속 돈을 많이 버셨는데요. 저희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분가한 후로 고모와 작은아버지에게 엄청 시달리셨대요. 할아버지를 지켜주던 장남인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 댁에서 나왔으니 거침없이 할아버지께 재산을 내놓으라고 고모와 작은아버지가 할아버지를 괴롭혔나 봐요. 고모와 작은아버지는 매일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할아버지를 닥달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재산 때문에 큰아들도 내쫓으신 분이신데 어디 고모와 작은아버지에게 재산을 쉽게 내줬겠어요? 그래도 고모부가 할아버지를 잘 구슬려서 재산과 돈을 많이 빼갔다더군요. 그렇게 고모네와 작은아버지에게 반복적으로 재산을 주게 되니 할아버지께서도 언제부터인지 재산을 꽉 쥐시고 고모와 작은아버지를 멀리 하시려고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고모와 작은아버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이혼시키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렇게 두 분을 이혼시켜서 재산 분할을 해서 할머니가 갖고 계신 재산을 갈취하려는 목적이었겠죠. 작은아버지는 목사예요. 목사란 사람이 재산이 탐이 나서 본인 어머니인 할머니를 납치하듯 모시고 나가서 할아버지와 이혼시키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었다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를 찾아서 모셔오곤 했었대요. 그렇게 고모와 작은아버지가 이런 만행을 계속 저지르다가 자신들 뜻대로 안 되니 할아버지를 협박하다가 그도 안 되니 할아버지를 때리기도 여러 번 했었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추운 겨울에 내복바람으로 저희 집에 오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고모와 작은아버지가 찾아와서 할아버지를 재산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때리고 해서 할아버지는 내복바람으로 댁에서 도망쳐 나와 저희 집으로 피난을 오신 거죠. 그때 저는 초등학생이라 내막을 잘 몰랐습니다. 제가 그때 20살만 됐어도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그러다가 할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아버지에게 당신이 이 재산 갖고 있다가는 자식들한테 맞아 죽게 생겼으니 얼른 전부 증여해 가라고 하셨대요. 할아버지가 갖고 계신 재산들도 거의 저희 아버지가 조성한 재산인데다가 아버지가 분가하고 난 후 고모와 작은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살살 꼬여서 빼내간 재산도 꽤 크니 아버지는 할아버지 말씀대로 재산을 모두 증여받으셨답니다. 그 당시 증여세만 15억을 넘게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증여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재산에 욕심만 부리던 고모와 작은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는 무서웠던지 우리 집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할아버지 이름으로 된 재산을 아버지가 모두 상속받은 지 10여 년 뒤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15년간 아버지는 그 많은 재산세 내시며 잘 지켜오셨는데 5년 전에 고모와 작은아버지로부터 저희 부모님에게 소송장이 날라왔네요. 유류분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할아버지 재산을 아버지가 전부 증여받았으니 고모와 작은아버지에게도 재산을 나눠달라는 소송이죠. 저희 부모님은 화가 많이 나셨었어요. 특히 엄마는 나랑 니들 아버지가 밭에서 땀에 쩔어 일하는 동안 할머니랑 방에서 누워 수다나 떨던 년이 무슨 권리가 있다고 이런 짓을 해? 하시며 분해서 며칠을 잠도 못 주무셨답니다. 어쨌든 걸어오는 소송을 피할 수는 없으니 우리 형제들과 부모님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했는데요. 변호사가 상황을 다 듣고는 고모와 작은아버지가 괘씸하긴 하나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할 가망성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중에 할아버지 유품 속에서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자필로 써놓으신 일기장 같은 것들이 발견되었어요. 읽어보니 고모가 어느 날에 건물 짓는다고 얼마를 가져갔고 얼만큼을 증여해 갔으며 작은아버지가 얼마를 가져갔고 얼마를 증여해 갔는지가 다 적혀 있고 이것들에게는 앞으로 한 푼도 줄 수 없고 오히려 꿔준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이 여러 장 발견됐어요. 게다가 할아버지 사시던 동네 할머니가 고모와 작은아버지가 할아버지와 우리 부모님 열심히 일하실 때 고모와 작은아버지는 놀고 먹기만 했다는 증언을 해주시겠다고 선뜻 나서 주셨고요. 그 할머니 집안의 여자분이 예전에 고모 아들에게 몹쓸 범죄를 당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고모와 고모부는 그 여자분에게 사과는커녕 합의금을 던져주고 욕지거리를 하며 갔었다더라고요. 그 소문은 동네에 소문이 자자해서 저도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선뜻 그 할머니께서 증인에 나서 주신 것 같았어요. 어쨌든 할아버지 유서와 같은 자필 일기와 여러 증언들로 저희 부모님은 고모와 작은아버지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되고 소송 비용은 고모가 저희 부모님께 주라는 취지의 판결이 났어요. 판결이 나고 법원에서 고모네와 작은아버지를 저희 가족이 마주치게 됐는데요. 고모와 저희 부모님한테 내 아버지 재산을 독식해 놓고 양심이 있어? 난 한 푼도 못 받았어. 오빠한테 당장 항소할 거야.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워낙에 그런 말에 대꾸를 하는 편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가려는데 고모가 계속해서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가 나서서 한마디 하려는데 아버지가 말리셨어요. 그래서 그냥 가려는데 몹쓸 인간인 고모 아들도 고모 옆에서 외삼촌은 외할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엄마 아버지는 불쌍하다며 진상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만류도 뿌리치고 제가 고모에게 갔습니다. 고모가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께 한 짓을 나도 알고 있고 우리 동네 사람들도 다 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일 하나 안 하고 할아버지 재산을 그 정도 빼갔으면 그걸로 만족하라고요. 고모가 할아버지 꼬드겨서 빼간 그 재산도 할아버지 일기장에 우리 보고 받아내라고 써 있으니 우리도 고모 상대로 소송할 거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란 걸 알지만 그냥 겁이나 주려고 고모에게 한 소리인데 고모가 순간 얼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고모 아들이 저에게 니네 아버지가 어쩌고 저쩌고 막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다 들리게 큰 소리로 야, 이 더러운 범죄자 새끼야. 네가 어딜 낯짝 두껍게 법원을 와. 너 또 범죄 저질러서 재판받으러 왔냐? 이번엔 어떤 여자한테 몹쓸 짓 했냐? 했더니 고모가 아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가더라고요. 그렇게 재판이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도 별다른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1년 전쯤에 고모가 우리 부모님 댁 주소는 어떻게 알았는지 편지를 썼더라고요. 편지 내용을 간추리자면 오빠, 제가 요즘 많이 힘들게 살아요. 저 돈 좀 붙여주세요. 계좌번호 여기로 붙여주세요. 이런 내용의 편지를 아버지가 어느 날 제게 너털웃음을 지으시며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몰래 편지에 적혀 있는 고모집 주소를 적어서 답장을 썼습니다. 고모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땅은 고모가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집안을 위해 일을 한 적이 없으니 돌려주십사. 또 고모부랑 고모가 건물 짓는다고 할아버지로부터 꿔간 돈 얼마를 현재 돈 가치로 따지면 얼마가 되는데 그 돈도 우리 아버지가 산 땅에서 나온 보상금이었으니 그 돈을 현재의 돈 가치로 따져서 돌려주십사 한다고 편지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말미에 고모의 범죄자 아들은 결혼해서 살고 있다던데 그 와이프와 자식들은 그 인간이 몹쓸 범죄 전과가 있는 거 아느냐? 그리고 다음에 고모한테 우리가 소송 걸었을 때 고모의 그 아드님은
창피한 줄 아시고 법원에 데려오지 마시라. 이렇게 적어서 보냈습니다. 고모와 작은아버지의 이간질로 집안에서 고생만 하시다가 할아버지로부터 쫓겨나듯 분가해서 또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의 한을 풀자면 이 정도로는 부족한 듯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재판이 잘 해결되고 시원하게 할 말 다 적은 편지도 보내서 저는 약간이나마 시원하네요. 악행만 일삼던 고모와 작은아버지 지금 어디서 벌 받고 있으려나요? 쓰니님 부모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재판에 이겨 다행입니다. 착하게만 살아오신 쓰니님 부모님, 이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